자, 우리가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하이드로제닉 애톰, 즉 수소골 원자와 매니 일렉트론 애톰, 다전자 원자의 웨이브 펑션, 즉 오비탈들하고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에너지 준위들은 불연속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에너지 준위들 사이에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전위, 트랜지션이라고 부르고요. 이 전위를 관찰하는 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자에 있어서의 스펙트럼, 애토믹 스펙트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소골 원자부터 먼저 하고요. 수소골 원자에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전위, 트랜지션을 관찰을 할 거고, 그때 그 트랜지션이 어떤 애들은 일어날 수도 있고, 즉 허용되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 즉 금지되는 트랜지션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선택규칙, 셀렉션 룰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다전자 원자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이드로제닉 애톰, 수소골 원자의 경우, 즉 전자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 에너지는 이렇게 표시된다 하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즉 에너지는 뭐에만 비례하냐면 주양자수 n에만 관계해요. 그래서 우선 1s에서 2s하고 2p가 수소골 원자에서는 분리가 안 일어나고 같은 에너지 준위가 존재해요. 이때 1s에 있는 전자가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또 위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자가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걸 우리가 전위, 트랜지션이라고 부릅니다. 즉 전자가 한 오비탈에서 다른 오비탈로 이동하는 걸 트랜지션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이동하냐면 에너지를 흡수하면 이동을 하죠. 또 나올 때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내고 나오게 됩니다.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언제나 보존이 되지요.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어떤 형태로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냐면 포톤의 형태로 주로 들어오고 나가죠. 그래서 포톤의 에너지인 한우를 가지고 흡수를 하거나, 에너지가 떨어질 때는, 밑으로 내려갈 때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하는 포톤의 형태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만큼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전자전위 전후에 당연히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또 하나 보존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운동량이에요. 그래서 트랜지션 전후에 각운동량도 보존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떤 트랜지션은 일어나고요, 허용이 되고 allowed, 또 어떤 트랜지션 forbidden, 금지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셀렉션 룰이라고 불러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이드로제닉 애톰의 경우, 즉 수소골 원자의 경우 어떤 선택 규칙이 있냐면 델타 L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전위만 허용된다 하는 선택 규칙이 있어요. 델타 ML은 제로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요. 왜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즉 델타 L이, 즉 궤도 각운동량 퀀텀 넘버가 하나 늘어나거나 하나 줄어드는 전위만 허용되는가 하는 이유는, 우선 정성적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에너지를 주고받는 게 포톤의 형태로 주고받는데, 그 포톤이 보존이란 말이에요. 보존은 앵귤러 모멘텀 1의 각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요. 즉 앵귤러 모멘텀 1인 포톤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그러면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되려면 그 애톰의 앵귤러 모멘텀도 똑같이 1씩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앵귤러 모멘텀 중에 애톰에서 스피는 2분의 1이니까 안 되고, 정수를 갖고 있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L이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만큼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게 선택 규칙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일반적이고 수학적인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셀렉션 룰의 원리는 뭐냐면, 전위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트랜지션 다이폴 모멘트가 0이 아닌 전위만 허용된다는 거고, 이 전위 쌍극자 모멘트라고 부르는 트랜지션 다이폴 모멘트는 뭐냐면 그 전위 전후에 있어서 스펙트럼의 인텐시티, 그 세기를 의미해요. 그 세기가 0이란 말은 전위가 안 일어난단 말이니까 이게 0이 아니어야만 전위가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트랜지션 다이폴 모멘트의 정의는 뭐냐면 이렇게 쓰여지는 브래킷 F 뮤의 I예요. 요 I는 초기 상태의 오비탈, 요 F는 최종 상태의 오비탈, 이 뮤는 다이폴 모멘트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는 값을 우리가 트랜지션 다이폴 모멘트라고 불러요. 이론자 원자에서는 다이폴 모멘트가 마이너스 2R이죠. 즉 전하량 곱하기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거리입니다. X축 성분은 이렇게 되죠. μZ는 당연히 마이너스 2Z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트랜지션 다이폴 모멘트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2 브래킷 FZI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브래킷의 정의가 뭐냐면 이런 적분을 하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인티그랄 푸사이 F 스타 Z 푸사이 I D 타우 하는 것이 이 브레킷의 정의입니다. 이 적분이 따라서 0이 되면 forbidden이고요. 금지고요. 얘가 0이 아닐 때만 허용된다는 거예요. 얘가 allowed죠. 요게 일반적인 선택 규칙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다루는 웨이브 펑션들은 다 실함수니까 요 스타는 없어도 되죠. 사실 없어도 되고. 그래서 인티그랄 f 푸사이 f z 푸사이 i가 0이면 forbidden이고 0이 아닐 경우에 allowed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한 건 어렵지만 우리가 0인지 아닌지는 그 오비탈의 시메트리, 페리티를 가지고 좀 알 수가 있어요.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지금 이 형태가 무슨 꼴이냐면 인티그랄 푸사이 f 곱하기 z 곱하기 푸사이 i 꼴이잖아요. 이게 0일지 아닌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이런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얘가 0이냐 아니냐 이게 고민인데 우선 이런 거 있어요. 적분할 때 정공에 걸쳐 적분할 때 우함수라고 부르는 애를 적분하면 0이 아니고 기함수라고 부르는 애들을 적분하면 0이죠. 다항식에서는 우함수는 짝수창만으로 이루어진 함수, 기함수는 홀수창만으로 이루어진 함수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y는 x 하면 기함수예요. 기함수인데 얘는 어떤 그래프냐면 이런 그래프잖아요. y는 x니까. 얘는 적분하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똑같기 때문에 상수에 대해서 0이 돼요. 그래서 기함수를 적분하면 0입니다. 반대로 우함수는 y는 뭐 x제곱 이런 형태가 기함수잖아요. 짝수차항만으로 이루어진. 얘는 적분하면 둘 다 플러스라서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고 0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함수를 적분하면 0이 아니다.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비탈들,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들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알아요. 영어로 페리티로 표시할 때는 우함수를 게라데라고 쓰고요. 그래서 g라고 쓰고요. 기함수는 웅게라데라고 써서 기함수라고 씁니다. 자, 그런데 s오비탈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동그랗게. 그래서 원점을 중심으로 다 플러스예요. 이게 전체가 다 플러스라서. 그래서 안 바뀌니까 s오비탈은 우함수예요. 게라데라고요. p오비탈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p오비탈은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이 마이너스라 원점을 중심으로 부호가 바뀌어요. 따라서 p오비탈은 웅게라데예요. d오비탈은 어떻게 생겼냐면 d오비탈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애들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꼴이라고요. 따라서 원점을 중심으로 부호가 안 바뀌어요. 이렇게 플러스로 안 바뀌죠. 따라서 다시 d오비탈은 게라데예요. 그래서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이렇게 갈수록 게라데, 웅게라데, 게라데, 웅게라데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 페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 인티그랄이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고요.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도 우함수인데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나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기함수가 되죠.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걸 이용해서 이 적분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씩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s오비탈에서 s오비탈로 전이가 일어난다고 생각해보면 s오비탈은 뭐냐면 아까 본 것처럼 게라데죠. 게라데 곱하기 안에 z는 y는 x꼴 같은 1차 함수니까 1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1차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까 뭐라 그랬냐면 기함수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기함수는 웅게라데입니다. 가운데 있는 건 웅게라데, s오비탈이니까 처음도 게라데, 나중도 게라데예요. 게라데, 웅게라데, 게라데를 곱하면 얘가 앞서서 본 것처럼 게라데, 웅게라데, 게라데를 곱하면 웅게라데가 됩니다. 그죠? 왜냐면 이게 웅게라데, 이렇게 웅게라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분하면 웅게라데를 적분하면 0이에요. 따라서 S에서 S로 가는 트랜지션 다이폴 모멘트가 0이라서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forbidden이에요. 반면에 S에서 P로 가봅시다. 그러면 가운데는 웅게라데고요. Z니까. 초기는 S오비탈이니까 게라데죠. 그런데 마지막은 F는 P니까 웅게라데예요. 그래서 웅게라데, 게라데에 곱을 적분하는 거고 이거는 게라데가 됩니다. 웅게라데 곱하기 웅게라데가 게라데라서. 따라서 얘는 0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S에서 P로 가는 오비탈은 0이 아니라서 트랜지션 다이폴이 0이 아니라서 다이폴 모멘트가 그래서 허용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보면 델타 L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만 적분이 0이 아니어서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규칙이 나오게 된 거고요. Z 기준으로 하면 ML은 0이니까
델타 L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델타 ML은 제로라는 선택 규칙이 생겼고 X축, Y축에 대해서도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L은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델타 ML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가 허용이 돼서 전체적으로 하이드로제닉 애톰의 셀렉션 룰은 어떻게 되냐면 델타 L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델타 ML은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선택 규칙이 앞서서 배운 선택 규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건 뭐냐면 어떤 트랜지션이 허용되냐면 델타 L이 즉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1이 커지거나 1이 작아지는 트랜지션만 허용된다. 이 트랜지션을 그림으로 그린 게 허용되는 트랜지션을 그림으로 그린 걸 우리가 그로트리안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고요. 좀 굵기가 좀 다르죠. 선에 허용되는 전위들이 표시되어 있고 굵기가 다른데 굵기는 트랜지션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를 표시합니다. 굵을수록 더 잘 일어나는 겁니다. 왼쪽으로 가는 건 안 써져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일어납니다. 하나씩 움직이는 거는 그죠? S에서 P로 가는 것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됩니다. 이런 전위들이 다 일어납니다. 즉 델타 L이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하는 전위들은 다 허용이 됩니다. 자, 이제 매니 일렉트론 애텀으로 갈 거예요. 매니 일렉트론 애텀이 되면 우리가 배운 게 있죠? S오비탈하고 P오비탈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1S가 있고 2S하고 2P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이 사이에서 전자들이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실험적으로 이 에너지 준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면 스펙트럼을 관찰해서 요만큼의 에너지가 나타나는 데 있으면 아 에너지 간격이 얼마구나 하는 식으로 스펙트럼으로부터 실험적으로 원자의 전자 에너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스펙트럼이 매우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자들 사이에 상호작용,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간단한 게 헬륨 원자입니다. 헬륨 원자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여기에 전자가 두 개 있는 게 그라운드 스테이트죠. 이게 익사이트 되면 가장 first excited state가 뭐냐면 하나가 그냥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죠? 그래서 1S에 하나가 있고 요 전자가 그대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근데 때로는 얘가 스핀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핀이 바뀌어서 패러렐 스핀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퍼짓 스핀에서 패러렐 스핀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전자의 배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하나만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 S에서 S로 올라가는 거니까 원칙적으로는 아까 배운 것처럼 금지는 금지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트랜지션이 그냥은 일어나지 않는데 다른 이유로 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꼭 포톤으로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 내부에서 일어나기도 해서 일어나긴 하는데 그래서 1S1, 2S1이라는 스테이트가 존재하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익사이트 되면 이런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대로 전자 스핀이 따라가지고 올라가면 이렇게 다운 스핀이 올라가서 이런 상태로 즉 두 개의 전자의 스핀이 반대 방향으로 존재하게 될 거고 어쩌다 보면 올라간 전자의 스핀이 바뀌어서 업스핀이 돼서 두 개의 전자의 스핀이 패러렐하게 놓이기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에너지 상태가 있는데 이 에너지 준위가 조금 달라요. 뭐가 더 에너지가 낮냐면 트리플렛 스테이트 즉 우리가 패러렐한 상태를 트리플렛이라고 부르고요. 그게 페어되어 있는 어퍼짓 상태를 싱글렛이라고 부릅니다. 트리플렛 상태의 에너지 준위가 조금 더 낮습니다. 그 이유는 스핀 코릴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앞서서 배운 적 있죠? 훔트의 법칙 할 때.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안정해서 에너지가 조금 더 낮고 그래서 트리플렛이 근데 올라갈 때는 전이할 때는 얘로 올라가긴 해요. 전이할 때 스핀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규칙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로든지 내부에서 스핀이 바뀌어서 이런 상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익사이트 되어 있는 상태, 지금 이 전자 배치의 에너지는 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싱글렛이고 하나는 트리플렛입니다. 그래서 헬륨 원자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밑에 있는 원래 1s2에 있는 전자 하나가 들뜨는데 전자 두 개가 다 들뜰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자 두 개가 모두 들뜬 데 필요한 에너지는 아이오니제이션 포텐셜, 이온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들뜨는 대신에 전자 하나가 없어지는 택이 됩니다. 그래서 He 플러스가 되지 전자 두 개가 동시에 들뜨지는 않아요. 즉 헬륨 원자의 익사이트 스테이트는 오직 한 전자만이 들뜨는 1s1의 NL1 홀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올라갔을 때 트랜지션 과정 중에는 스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트리플렛으로 싱글렛으로 형성이 돼요. 그런데 트리플렛이
어떤 식으로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른 이유로. 그래서 전이하는 도중에는 싱글렛으로 전이가 되었다가 조금 더 안정화된 트리플렛으로 서서히 변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때 뭐가 더 안정하냐면 트리플렛이 더 안정하고 그 상태가 뭐냐면 우리가 1S하고 3S 이런 식으로 요 앞에 붙어 있는 숫자 이게 싱글렛이냐 트리플렛이냐를 표시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1 써져 있으면 싱글렛이고 3 써져 있으면 트리플렛인데 싱글렛보다 트리플렛의 에너지가 조금 더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이가 일어날 때 전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트리플렛 스테이트가 조금 더 안정하긴 합니다. 하지만 전이가 일어나는 도중에는 싱글렛으로 전이가 일어나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에너지가 그거 말고 트리플렛이냐 싱글렛이냐 말고 또 갈라지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의 전자 배치에 있어서 에너지 준위가 또 갈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피노비 커플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피노비 커플링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 스피노비 커플링은 뭐냐면 우리가 각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즉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는 마그네틱 모멘트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전자의 경우에 원자의 경우에 두 개의 각운동량이 있어요. 하나는 궤도 각운동량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스핀 각운동량이라는 게 있어요.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있습니다. 둘 다 마그네틱 모멘트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때 스핀에 의해서 생긴 마그네틱 모멘트하고 오비탈 모멘텀, 궤도 각운동량에 의해서 생긴 마그네틱 모멘트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에너지가 갈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두 개의 스핀 방향, 두 개의 앵귤러 모멘텀 방향이 같은 경우, 즉 평행일 때 하고 두 개의 앵귤러 모멘텀의 방향이 반대일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마치 공전하면서 자전하는 물체가 공전에 의해서 생기는 각운동량하고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각운동량이 있을 텐데 두 개의 회전 방향이 같을 때하고 다를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거예요. 두 개의 방향이 평행일 때 같을 때 두 개의 마그네틱 모멘트도 평행이 되고 이게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방향이 반대일 때 마그네틱 모멘트도 방향이 반대이고 이게 더 낮은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같은 상태이지만 방향에 따라서 앵귤러 모멘텀의 방향에 따라서 에너지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에너지 스플리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스핀하고 오빗 사이의 인터랙션이다. 그래서 스핀 오빗 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L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스핀 앵귤러 모멘텀 S라는 게 있는데 이제 두 개가 상호 결합하기 때문에 새로운 앵귤러 모멘텀 하나를 정의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상호 결합해서 생기는 새로운 앵귤러 모멘텀을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부르고 그걸 J라고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LS 다음에 J가 생기는데 토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는 여기 보면 라지 J로 썼죠. 그래서 스몰 l, 스몰 s, 스몰 j로 쓰는 거는 전자 하나의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스핀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토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고요. 원자 전체로 보면 여러 개의 이제 전자가 있잖아요. 그걸 다 합쳐서 원자 전체로 볼 때는 라지 L, 라지 S, 라지 J를 쓰게 됩니다. 구별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핀하고 오비탈이 인터랙션 하면 인터랙션은 전자의 전체 각운동량 그래서 스핀과 오비탈의 각운동량의 벡터 합에 의해서 두 개가 서로 더해지거나 반대되거나 하는 일이 존재하게 되죠. 그걸 우리가 합쳐서 새로운 앵귤러 모멘텀 J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S와 MS 그리고 L과 ML을 벡터 합한 새로운 퀀텀 넘버인 J와 MJ가 도입되게 됩니다. 이때 허용되는 J 값은 L하고 스몰 j예요. 전자 하나의 경우에 스몰 j 값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과 스핀 앵귤러 모멘텀 L하고 S를 더한 것부터 뺀 것까지의 연속적이지 않은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더한 것부터 뺀 것까지 즉 퀀타이즈드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이 j 값을 우리가 토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라고 부릅니다. 이때 보나마나 S는 하나밖에 못 가져요. 2분의 1이라는 값밖에 없거든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2분의 1밖에 없고 그런데 L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니까 0, 1, 2 뭐 이런 값들을 가질 수 있어요.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이런 식으로 0, 1, 2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만약에 P1 일렉트론이 있다고 칩시다. P1의 경우 L은 얼마냐면 L은 1이죠. S 오비탈은 0, P 오비탈은 1이니까 L은 1이고 S는 2분의 1일 수밖에 없으니까
J 값은 두 개를 더한 2분의 3부터 두 개를 뺀 2분의 1까지 가질 수 있고, 따라서 p 오비탈은 언제나 둘로 갈라져요. p 오비탈은 J가 2분의 1인 거하고 J가 2분의 3인 걸로 갈라지는데, J가 작은 것, 즉 반대되는 앵귤러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애가 더 에너지가 낮게 됩니다. 그래서 J가 2분의 1의 에너지가 더 낮고요, J가 2분의 1, 3의 에너지가 높은 두 개의 에너지 스플릿이 일어납니다. D1 일렉트론의 경우에는 D가 L이 2죠, S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5, 빼면 2분의 3, 하나씩 빼가는데 따라서 2분의 5부터 2분의 3까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D 오비탈도 두 개로 갈라지고요. 근데 S 오비탈의 경우는 0에서 0하고 1인데 두 개를 더해도 2분의 1, 빼도 2분의 1이니까 절대값이에요. 뺀 절대값이 2분의 1이니까 어쨌든 2분의 1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J는 2분의 1밖에 못 갔고, 따라서 S 일렉트론은 안 갈라지고요. 나머지 P 오비탈, D 오비탈부터는 다 갈라집니다. P 오비탈 이상의 일렉트론들은 다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J 값에 따라서. 이게 바로 스핀 오빗 커플링입니다. 그래서 갈라지는 거죠. 이때 스핀 오빗 커플링에 의해서 J가 두 개가 존재하고 둘로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는 에너지 스플리팅의 간격은 얼마나 되냐면, 그 J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에너지 값은 이렇게 표시된다고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의 하씨 어떤 상수, 그걸 우리가 A 물결처럼 표시하고 이걸 스핀 오빗 커플링 컨스탄트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2분의 1 하씨 A 물결 곱하기 J 플러스 1, L 플러스 1, S 플러스 1, 이런 에너지로 표시됩니다. 어떤 한 일렉트론에 대해서 L하고 S는 같으니까 뭐가 다르냐에 따라서 J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E 값이 달라지고, 그게 갈라지는 에너지 값들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P의 전자가 하나 있는 P1 일렉트론의 경우에 아까 본 것처럼 L은 1이고 S는 2분의 1이라서 J는 더한 2분의 3부터 뺀 2분의 1까지 두 개로 갈라지게 되죠. 그때 위에 있는 J가 2분의 3인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하씨 A 물결 JLS 계산하면 플러스 2분의 1 HC A 물결이고요. 2분의 1인, J가 2분의 1인 에너지는 2분의 1 하씨 A의 JLS 이렇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HCA입니다. 상대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인 두 개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HCA 물결하고 플러스 2분의 1 HCA 물결인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럼 높이를 잘 보면 얘는 마이너스 1만큼 내려왔고 얘는 2분의 1만큼 올라갔잖아요. 이 높이가 다르다고요. 얘가 얘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 스테이트의 수는 얼마냐면 J가 3분의 1일 때 가질 수 있는 MJ는 플러스 J부터 마이너스 J까지, 즉 2분의 3,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4개의 스테이트가 있을 수 있고요. J가 2분의 1일 때는 플러스 J부터 마이너스 J까지, 즉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두 개의 MJ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같고 MJ는 에너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같은 두 개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위가 아래가 위보다 2배 크지만 여기는 2개가 있고 여기는 4개가 있으면 이렇게 4개가 같이 있는 거고 여기는 2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전체 에너지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인 게 2배 더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전체 에너지의 무게중심은 변하지 않는다. 즉 에너지는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스핀 오빗 커플링에 의해서 에너지는 둘로 갈라지고 전체 에너지는 보존되고 에너지 스테이트의 수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렇게 표시되고 에너지는 이렇게 표시된다 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이 스핀 오빗 커플링은 핵전하의 크기에 의존해서 수소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시해도 되지만 중금속과 같이 무거운 원자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자, 이게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보면 에너지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p 오비탈이 갈라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갈라진 두 개의 스펙트럼으로 나오게 돼요. 그걸 우리가 파인 스트럭처라고 부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것이 잘 관찰되는 게 소디움 딜라인이라고 부르는 실험이에요. 스펙트럼이에요. 예를 들어 소디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디움은 11번이니까 원자 배치가 어떻게 표시되냐면 1s2, 2s2, 2p6, 3s1 이렇게 표시되는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 원자잖아요. 여기까지는 차있고 클로즈드 쉘이죠. 관심이 없고 얘가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거기만 표시해 보면 여기가 이제 3s 전자가 하나 있는 꼴이잖아요. 전자가 하나 있어요. 그 위에는 3p가 있겠죠. 3p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가 익사이트 되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거나 또 올라갔던 애가 이렇게 떨어질 때 피크가 관찰되겠죠. 그 에너지만큼의 피크가 이렇게 관찰되는데 하나로 관찰될 줄 알았는데 하나로 관찰되지 않고 둘로 이렇게 관찰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두 개로 관찰. 크기가 조금 다를 건데 어쨌든 관찰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관찰되냐면 이 일렉트론의 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일렉트론의 에너지가 하나가 아니라 갈라진다는 거죠. 스피너비 커플링 때문에. 아까 본 것처럼 지금 P1에 전자가 하나 있는 지금 3P1이니까 전자가 P 하나 있잖아요. L은 1이고 본 것처럼 S는 2분의 1이니까 J 값이 두 개를 더한 2분의 3부터 2분의 1까지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3P1 오비탈 이 전자는 전자 배치가 두 개가 전자 배치는 같은데 에너지가 스플리팅이 일어나서 두 개 에너지로 갈라지게 된 거죠. 원래 있었는데 원래 이게 3P였는데 갈라져서 아래쪽인 2분의 3의 J 값을 가지고 있는 애하고 2분의 1이 아래쪽에 있죠. 2분의 J 값이 2분의 3이 위쪽에 일렉트론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밑에 있는 3s로 떨어질 때 3s 오비탈로 떨어질 때 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얘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에너지가 두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피크가 이렇게 갈라질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갈라질 거라는 거죠. 그게 소디움 딜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11 웨이브 넘버 정도 되고요. 이 실험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소디움의 스피너비 커플링 컨스탄트 A 물결 이걸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에서 실제로 관찰해 보면 p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있을 때 걔가 스피너비 커플링에 의해서 두 개의 스플릿된 에너지 스테이트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걸 우리가 스피너비 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방금 전장을 다시 이렇게 잠깐 보면 그 에너지 스테이트를 표시할 때 우리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표시했어요.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요거였죠. 요게 J 값이라는 사실을 뭐 아는데 J가 2분의 1일 때 아래 쓰고 기호를 이렇게 쓰고 J가 2분의 3일 때 이렇게 써요. 이렇게 우리가 전자의 에너지 스테이트를 표시할 때 야 얘는 L이 얼마고 S는 얼마고 J는 얼마야 이렇게 말로 하는 대신에 기호로 간단하게 쓰는 걸 우리가 텀 심벌이라고 불러요. 각 에너지 중위의 텀 심벌, 항 기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텀 심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를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그 앵귤러 모멘텀이 들어간 가분동량을 가지고 있는 세 개의 값 있잖아요. LSP를 LSJ를 잘 기호로 표시한 거를 텀 심벌, 항 기호라고 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원자이기 때문에 라지 L, 라지 S, 라지 J를 표시한 기호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기호를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기호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왼쪽 우위가 있고 가운데가 있고 오른쪽 아래 이렇게 표시합니다. 가운데 있는 이 P와 같이 알파벳으로 표시한 거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라지 L에 따라서 쓰여지는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있는 숫자는 멀티플리시티 다중도라고 부르고 토탈 스핀을 알 수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토탈 스핀이 S일 때 ES 플러스 1의 값을 2번에다가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쓰는 3번은 뭘 할 수 있냐면 J, 토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인 J를 표시하는 값입니다. 아시겠죠? 하나하나씩 봅시다. 가운데 써져 있는 게 뭐라고?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L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토탈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라지 L을 가운데다 쓸 건데 알파벳으로 쓸 거예요. 한 번씩 해봅시다. 이제 2 일렉트론의 경우에 라지 L은 각각의 일렉트론인 스몰 L1과 스몰 L2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라지 L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냐면 두 개를 더한 것부터 뺀 것까지 가능합니다. 하나씩 일씩 줄여가면서 예를 들어서 P2의 경우에는 전자가 두 개 다 P 오비탈에 있으니까 L1도 1, L2도 1입니다. 그러면 라지 L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냐면 스몰 L1, 스몰 L2를 더한 2부터 뺀 0까지 2, 1, 0가 가능합니다. 이때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0은 S라고 쓰고 1은 P라고 쓰고 2는 D라고 쓰고 해서 대문자 알파벳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F, G, H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P2의 경우에 라지 L이 2, 1, 0이니까 라지 L이 2일 때는 D, 라지 L이 1일 때는 P, 라지 L이 0일 때는 S인 DPS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쓸 수 있는
알파벳은 라지 D, 라지 P, 라지 S 같은 걸 쓸 수 있어요. 3 일렉트론의 경우에 지금 가운데 쓰는 알파벳 쓰는 거예요. 우선 두 개를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한 개를 결합하면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3의 경우에 방금 P2를 했잖아요. 우선 두 개만 먼저 고려해요. P에 전자 두 개 있을 때 L이 210가 가능했죠. 그럼 이 각각의 210에 대해서 나머지 한 개, 즉 L3의 나머지 한 개도 역시 지금 p 오비탈이니까 L3도 1이잖아요. 그걸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구한 두 개의 L이 2일 때, 1일 때, 0일 때에 대해서 각각 스몰 L3가 1이니까 요 세 개에 대해서 더한 것부터 뺀 것까지, 즉 2, 1이면 더하면 3 빼면 1이니까 3, 2,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 게 1이고 스몰 L3가 1이니까 두 개를 더한 2부터 뺀 0까지 210. 0하고 1일 때는 더한 1부터 빼도 1이니까 1 하나만 존재하죠.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7개가 가능합니다. 가운데 들어가는 알파벳은 7개가 가능하고 그 라지 1이 보니까 3, 2, 2개, 1, 3개, 0 하나입니다. 그래서 3하고 2, 2개, 3, 3개, 1, 3개, S. 그래서 이게 L이 0일 때고 얘는 L이 1일 때고 L이 2일 때가 D고 L이 3일 때가 F니까 F, 2D, 3P, S 하는 7개의 텀 심벌이 가능해집니다. 안에 쓰는 것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운데 쓰는 알파벳, 즉 토탈 오비탈 앵귤라 모멘텀에 대해서는 정의해봤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스핀에 대한 거예요. 왼쪽 위는 스핀에 대한 거고 그걸 우리가 멀티플리시티라고 부르고, 토탈 스핀이 라지 S라면 왼쪽 위에 쓰는 값은 ES 플러스 1의 값을 써요. ES 플러스 1의 값을 씁니다. 즉 라지 S가 0이면 1이 되는 거고 라지 S가 1이면 3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토탈 스핀 앵귤라 모멘텀 퀀텀 넘버 라지 S를 구해야 되는데요. 라지 S는 스몰 S를 더한 것부터 뺀 겁니다. 그죠? 근데 스몰 S하고 라지 S는 언제나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2 일렉트론의 경우에는 두 개를 더한 2분의 1하고 2분의 1을 더한 1부터 두 개를 뺀 0. 그래서 1, 0 두 개가 가능합니다. 3 일렉트론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우선 두 개만 먼저 고려한다면, 즉 라지 S가 S-가 1하고 0 두 개에 스몰 S가, 즉 1일 때 스몰 S3가 2분의 1, 그 다음에 S-가 0일 때 스몰 S3가 2분의 1, 이 두 개만 고려하면 됩니다. 이 위에 걸 하면 더한 2분의 3부터 2분의 1까지, 밑에 거는 2분의 1 하나밖에 없으니까 라지 S는 2분의 3, 2분의 1, 2분의 1, 세 개를 갖게 되고요. 그런데 이 값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위쪽에다가 이 값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 값에 ES 플러스 지금 구한 값에 2배를 해서 1을 더해서 여기다 쓰는 겁니다. 따라서 2분의 3이 구해졌다면 거기에 1을 곱하니까 3 더하기 1 해서 4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4, 아까 여기서 구한 뭐 4P면 P, 뭐 P면 P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쓸 텐데, 예를 들어서 전자가 모두 쌍을 이루고 있으면 라지 S 값은 0이 됩니다. 플러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때문에. 따라서 ES 플러스 1이 1이 되고요. 그걸 우리가 싱글렛이라고 부릅니다. 단일 전자의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만 있으면 S는 언제나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ES 플러스 1이 2가 돼서 더블렛이고요. 두 개의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가 있으면 2분의 1, 2분의 1에서 라지 S는 1이 되고, 그래서 ES 플러스 1은 3이 됩니다. 이걸 트리플렛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전에 이걸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헬륨 원자의 익사이트 스테이트가 1s1, 2s1이었잖아요. 이렇게 표시될 때 어떤 애는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냥 바로 전이하면 스핀이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표시되고, 또는 이게 바뀌어서 이렇게 표시되기도 하고, 이런 두 개의 전자 배치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이걸 싱글렛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이거를 트리플렛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보면 나왔지만 이게 뭐냐면 멀티플리시티예요. 스핀에 대한. 얘는 두 개가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싱글렛입니다. 반면에 얘는 두 개가 쌍을 이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트리플렛이 되는 거고, 이 값을 어디다 쓰는 거냐면 아까 쓴 기호에 이 앞에 쓸 겁니다. 1이냐 또는 이 앞에 3이냐 이렇게 쓸 거예요. 똑같이 쓰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것도 배웠고 왼쪽 위도 배웠고, 이제 오른쪽 아래가 남아있는데, 오른쪽 아래는 뭐냐면 J에 관한 값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대해서 봅시다. 이게 토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라지 J입니다. 이 라지 J는 라지 L과 라지 S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KL 3S의 경우 2번 껍질까지 차있고 3S니까 이건 뭘까요? 소디움 같은 거네요. 하여튼 소디움 같은 경우에 바닥 상태 전자 배치입니다. 이때 스몰 J, 지금 전자가, 얘네들은 지금 클로즈 되어 있는 쉘은 우리가 관심이 없고요. 얘만 관심이 있어요.
이때 스몰 l이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스몰 l하고 스몰 s만 따지면 되죠. 스몰 l이 0이고 스몰 s는 2분의 1이니까 지금 s 오비탈이니까 l이 0입니다. 따라서 두 개를 더한 2분의 1부터 뺀 2분의 1까지 2분의 1밖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j가. 따라서 이 오른쪽에는 그 j값 2분의 1을 그냥 적으면 됩니다. 자, 가운데 있는 거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토탈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입니다. 지금 전자가 하나니까 라지 L이 스몰 L하고 그냥 같아요. 따라서 라지 L이 0이고 0이니까 S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S를 쓰고 멀티플리시티 지금 전자가 하나니까 그냥 S가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라지 S도 2분의 1이죠. 따라서 2S 플러스 1이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를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2를 쓰고 이게 멀티플리시티고요. 지금 J를 구했으니까 J는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2분의 1. 그래서 2S 2분의 1 이렇게 쓰는 게 텀 심벌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익사이트돼서 KL 3P1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전자가 하나인데 L은 1이고 S는 2분의 1이잖아요. 따라서 J는 두 개를 더한 2분의 3부터 스몰 j예요. 스몰 j인데 이게 전자가 하나니까 라지 j랑 같긴 하지만 2분의 3하고 2분의 1 두 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운데 쓰는 부호는 뭐냐면 라지 L이 지금 스몰 L하고 같아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지금 1이었으니까 이 L은 P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P를 쓰고 일단 P라고 쓰고 왼쪽 위는 멀티플리시티예요. 멀티플리시티인데 S가 지금 2분의 1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라지 S도 2분의 1이고 얘도 역시 2입니다. 멀티플리시티 2S 플러스 1이 2가 되죠. 오른쪽 아래에 붙는 건 두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2분의 3하고 2분의 1이. 그래서 2P 2분의 3하고 2P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도 갈라지고 에너지 준위도 갈라지고 텀 심벌도 두 개가 되는 거죠. 각각에 대해서. 오케이. 자, 이거는 전자가 하나가 있을 때는 이렇게 편한데 여러 개의 전자가 있을 때 J를 구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러셀 썬더스 커플링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JJ 커플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개의 전자가 있을 때 라지 J를 구하는 겁니다. 자, 러셀 썬더스 커플링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러셀 썬더스 커플링은 L하고 S를 이용해서 J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라지 L하고 라지 S를 이용해서 라지 J를 구하는 방법이고 JJ 커플링은 말 그대로 스몰 J들을 합쳐서 라지 J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우선 러셀 썬더스 커플링부터 볼게요. 주로 어떤 때 사용되냐면 스핀 오빗 커플링이 약할 때 주로 낮은 원자번호 애톰들에 사용되는 거고 라지 L하고 라지 S를 이용해서 J를 구합니다. 즉 모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합동해서 작용할 때 즉 라지 L하고 라지 S를 이용해서 구한다는 거고 라지 J는 라지 L 더하기 라지 S부터 라지 L 빼기 라지 S까지의 값만을 갖는다 하는 게 러셀 썬더스 커플링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해볼까요? KL에 2P1, 3P1 두 개의 전자가 있고요. 대충 마그네슘의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우선 러셀 썬더스 커플링으로 라지 J를 구하려면 라지 L하고 라지 S를 먼저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라지 L을 구하기 위해서 스몰 L1, 스몰 L2를 이용해서 라지 L을 구하면 스몰 L1도 P에 있고 스몰 L2도 P에 있으니까 둘 다 스몰 L이 1입니다. 라지 L은 이 스몰 L1과 스몰 L2를 더한 것부터 뺀 것까지 2, 1, 제로 3개가 존재할 수 있고요. S1하고 S2는 당연히 2분의 1씩이니까 라지 S는 1하고 0 두 개가 존재합니다. 이거를 조합하는 거예요. 라지 L하고 라지 S는. 그래서 얘가 2고 얘가 1일 때, 얘가 2고 얘가 0일 때, 얘가 1이고 얘가 1일 때, 얘가 1이고 얘가 0일 때 이런 6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 6가지 경우에 대해서 풀어볼 겁니다. 예를 들어 라지 L이 2고 라지 S가 1이면 J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요 두 개만 구해보면 라지 L이 2니까 여기 쓰는 기호는 D로 쓸 수 있죠. SPD. 그 다음에 라지 S가 1이니까 ES 플러스 1은 3이고 그래서 왼쪽 위에는 트리플렛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3D는 결정이 됐어요. 오른쪽 아래만 쓰면 되는데 J 값이 얘 두 개를 더한 것부터 뺀 것까지 된다는 거죠. 즉 3, 2, 1이 됩니다. 따라서 3D는 똑같은데 오른쪽에 붙는 게 3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3개의 텀 심벌이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L이 2이고 S가 0이면 1D는 정해지죠. L이 2고 S가 0이니까 싱글렛 1D입니다. 이때 J는 두 개를 더한 2부터 뺀 2까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D2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라지 L과 라지 S를 먼저 구한 다음에 라지 J를 이 두 개를 조합해서
플러스부터 마이너스까지 결정하는 걸 우리가 러셀 썬더스 커플링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JJ 커플링은 원자 번호가 클 때, 즉 스핀 오빌 커플링이 클 때는 러셀 썬더스 커플링이 잘 안 맞거든요. 이때는 개별적인 스몰 j를 구해서 각각의 스몰 j를 구한 다음에 이를 결합해서 플러스 j부터 마이너스 j까지 두 개를 결합한 그렇게 구하는 방법이 JJ 커플링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P2의 경우에 라지 애톰의 원자 번호가 큰 애톰의 P2의 경우에 각각의 J 값을 구해보면 둘 다 각각의 일렉트론에 대해서 L은 1이고 S는 2분의 1이라서 각각의 J 값이 두 개를 더한 2분의 3, 2분의 1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지금 전자가 두 개니까 J1도 이렇게 있을 거고 J2도 2분의 3, 2분의 1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걸 먼저 구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게 2분의 3, 2분의 3일 때, 2분의 3, 2분의 1일 때,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3일 때, 2분의 1, 2분의 1일 때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라지 J를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2분의 3, 2분의 3일 때는 라지 J가 두 개를 더한 3부터 두 개를 뺀 0까지 3, 2, 1, 0가 존재하고요. 그럼 J1이 2분의 3이고 J2가 2분의 1이면 두 개를 더한 2부터 뺀 1까지 2, 1 이런 식으로 라지 J 값을 찾는 걸 우리가 JJ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원자 번호가 낮은 쪽에서는 러셀 썬더스 커플링을 많이 쓰고 J를 구할 때 라지 J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높은 원자 번호 애톰들에 대해서는 JJ 커플링을 주로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텀 심벌까지 배워봤고요. 우리가 아까는 하이드로제닉 애톰, 즉 수소골 원자의 선택 규칙 얘기한 적 있잖아요. 수소골 원자의 경우에는 선택 규칙이 뭐였죠? 수소골 원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몰 l, 스몰 j 이런 걸로 표시할 수 있고, 그때 선택 규칙은 뭐였냐면 스몰 l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델타 ml이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요게 선택 규칙이었죠. 수소골 원자의 선택 규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많아져요. 좀 복잡해지고 스몰 l하고 스몰 s나 스몰 j 대신에 라지 l하고 라지 j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매니 일렉트론 시스템의 아토믹 스펙트럼에 있어서의 선택 규칙은 뭐냐면 이미 사람들이 다 계산해 놓은 거고 우리는 결과만 이제 볼 건데, 우선 라지 s가 0이어야 합니다. 전위에 있어서 토탈 스핀 앵귤러 모멘텀의 변화는 없어야 됩니다. 전위가 일어날 때. 왜냐하면 라이트는 스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스핀 퀀텀 넘버를 바꾸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라지 L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또는 0이다. 하지만 개별적인 각각의 스몰 l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은 늘 만족하고 있어야 된다. 다만 라지 L은 0일 수도 있다. 이러다 보면 스몰 l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만족하면서 라지 L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또는 0을 만족해야 된다 하는 게 선택 규칙이고요. 이제 J에 대한 선택 규칙도 하나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라지 J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또는 0이어야 한답니다. 단 J가 0에서 0으로 가는 전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요 선 긋고 양쪽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는 허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델타 J가 0도 허용이 되는데 단 0에서 0으로 가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즉 1에서 1로 가는 것도 되고 2에서 2로 가는 것도 되는데 0에서 0으로 가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하는 선택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선택 규칙은 실험적으로 해보면 러셀 썬더스 커플링이 성립하는 가벼운 원소에는 잘 적용이 되지만 JJ 커플링에 맞는 애토믹 넘버가 큰 원자들에서는 잘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상적인 원리로 우리가 선택 규칙에 대한 것들이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하이드로제닉 애톰과 매니 일렉트론 애톰들에 있어서의 에너지 준위로부터 생기는 스펙트럼 현상들에 대한 공부,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다전자 원자에서는 갈라지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번 시간에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